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35명 증가했습니다. 초기 발병자로 추정되고 있는 용인 66번째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면서 촉발된 집단 감염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참 지난주에 저희가 평일 즈음에 그래도 이 관련 내용 얘기할 때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요. 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하루만 이제 신규 확진자가 35명 늘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확진자들 중에 일부가요. 이제 일하시는 곳이 콜센터가 있거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데서 근무한 게 좀 우려를 키우고 있어서 지금 정도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들과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생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가 이제 근무하는 근무처도 중요하고 또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 이용 시설 중에는 오히려 이제 클럽보다 더 그 접촉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동선도 있고요. 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증상 발생이 한 5일 정도 후에 생긴다고 보고 하지만 감염력은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있다고 봤을 때 한 노출되고 한 3, 4일 정도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니까 지금 벌써 한 열흘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을 감염을 일으키고 충분히 추가적인 감염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연락이 안 된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2차, 3차, 4차 감염까지 지금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방역의 속도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클럽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해야 할 인원도 수천 명대고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인원도 한 2천 명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용인 66번 확진자, 이게 초발 환자라고 추정을 했는데 초발 환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1일에서 2일 새벽까지 방문을 했는데 지금 이태원에 방문했던 이 어떤 검사 대상자가요. 4월 29일, 그러니까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그 황금 연휴 전날 밤부터 클럽을 갔을 가능성이 있죠. 주말 느낌이니까. 그러면서 5월 6일까지인데 5,500명이 넘습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으로 추산되는 사람들. 이 중에 한 2,000명 내외가 지금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적어놓은 출입자 명부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잘못 적었거나 대충 적었거나 뭐 가짜로 적었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서 지금 이게 경찰력이 또 낭비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추적하고요. 왔다 간 사람의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 기간 내에 다녀가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태원 클럽 일대 주변 기지국에서 통신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통화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CCTV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각 지자체장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이 자가보고하는 겁니다. 자진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범죄 추적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왜 이걸 찾아와서 집까지 연락을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도 감염 위험이 있구나. 그럼 검사를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환자를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아까 군내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자, 이게 뭐 처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치료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혹시 아까 사례가 나왔지만 고연령의 가족들이 있다든가 지인들이 있다든가 하면은 위험을 전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자가 신고를 하는 방식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방역 당국은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다 검사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서울시 관련된 내용 잠깐 전달해 드리면서 서울시는 이제 이게 해당 클럽 출입자가 아니어도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이제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익명 검사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보단 실효성이 있죠. 이건 방역 당국에 실제로 검사를 하고 이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이 관리에서의 이 어떤 엄중성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자체를 통해서 보도로 흘러나간 이 신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그렇게 당국이 강조한 만큼 정말 그 기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예. 실제로 그게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언급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나 혹은 지금 다중이용시설 일부가 예. 이 성소수자가 많이 다니는 곳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네. 어쩌면 뭐 호기심 때문에 갔어요라고 이제 용인 확진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반드시 성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그 신원이 이제 공개되면서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을 빨리 파악해서 사회적 확산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다른 사회적인 이유로 신분의 노출을 꺼린다든가 나서기를 망설인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금 당국이 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다른 모든 걸 빼고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예. 이 이태원 클럽을 이 기간 동안 황금 연휴 동안 방문했던 분들은 반드시 다 전수조사에 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추적해서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더 오히려 나중에 불미스러워질 수 있고 이 어찌 보면 이게 행정명령인데 도주를 하거나 이 어떤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거짓말을 하면 고발당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4월부터 시행령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당히 엄중한 범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확인된 이 클럽발 확진자 경우 중에 한 30%는 또 무증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증상이 없다 보니까 검사를 안 받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더 커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특효약이라 그럴까요? 그 선별 검사, 그 증상이 없어도 군대 입대할 때 무조건 검사하듯이 또 요양병원 근무자 또 입원 환자분들 전수 검사하듯이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검사를 먼저 일단 권고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CCTV 분석해서 누가 간지 다 찾아낼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증상이 없어도 좀 의심되고 다녀오신 분들은 스스로 일단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를 우리가 다 샅샅이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2주 정도 그 사람들의 전파를 차단하면은 그 사람들 물론 이제 감염력이 더 오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항체가 생기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감염력이 서서 떨어지면서 소멸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소한 지금 30% 되는 무증상 감염자의 어떤 감염성이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건 증상이 없어도 예. 빨리 선별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후각이나 미각이 소실된 부분도 검사를 권고받게 하겠다. 이제 이게 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후각, 미각 소실 여부가 코로나19 그 어떤 증상 여부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네, 후각, 미각 이상은 그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예. 나타날 수 있고 정도가 차이도 많고요. 또 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이 있다 다시 돌아온 분도 있고 예. 영구적으로 또 손실되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요. 예. 코로나19의 어떤 호흡기 감염, 그러니까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것들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증상인 것처럼 코로나19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제 미각이나 후각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추가됐고 또 최근에 고양시 확진자분 같은 경우에도 미각이나 후각 이상으로 선별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증상을 우리가 추가로 하면은 조금 더 유증상자분들이 선별 검사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증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진단명이나 객관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제 폐렴은 이제 어떤 의사에 의해서 진단되는 경우에도 어떤 또 해당되는 사항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좀 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각 미각 소실은 그냥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뭐 냄새를 맡거나 혹은 뭐 어떤 음식을 맛을 봤을 때 흔히 느껴지던 그런 내가 알고 있던 평소에 인지했던 그런 감각 자체가 뭐 사라지는 증상이 조금 보였을 때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선생님들 찾아와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냄새를 잘 못 맡겠습니다. 내지는 맛을 잘 못 느끼네요. 이런 증상을 보통 어떤 사례를 가지고 찾아오시나요, 환자들이? 보통 이제 감기를 앓으시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예. 감기를 앓고 난 다음에 지난번 감기 앓고 난 이후에 후각이 떨어졌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주로 이제 호흡기 감염 증상, 특히 이제 비염 증상하고 또 비염 증상이. 네,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앞서서 뭐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상황과 관련해서 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태원 이제 클럽 출입자에 한해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이라는 맞습니다. 거를 함께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이만희 총장 때 또 한 번 내려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 조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인 접촉 금지.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통상 접촉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이게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2주. 그런데 이제 자가격리에 준하는 것인데 자가격리만 하더라도 이 집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가족과는 접촉하게 됩니다. 접촉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방역 지침을 내리고 있냐면 수건을 같이 쓰지 마라. 1인용 수건을 써라. 예. 뭐 식사도 따로 해라. 이제 이런 이제 몇 가지 더 자가격리 수칙들이 이제 부과되게 되죠. 그런데 예. 이 경우에는 대인 접촉 금지는 말 그대로 이 2주 동안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게 통상 24시간 해당 공무원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과거에 자가격리 이탈자에서 보듯이 하루에 통상 2번씩 방문하는데 그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을 피해서 외출하다 보니까 불시에 방문하는 이제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안심밴드도 이제 착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대인 접촉 금지를 명했는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고발되거나 혹은 이게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위중한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강화된 이 처벌 기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고발 조치가 돼서 법정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예. 이 대인 접촉 금지를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했느냐 하는 것은 법원이 또 따져볼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행정명령 대상이 됐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대인 접촉 금지 명령에 대한 개념 정리 저희가 간단하게 해봤고 신천지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아까 기자들의 질의응답 중에 하나 나온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좀 저희가 짚고 갈게요. 위험도를 비교해 본다면 신천지 때와 지금 클럽발 사태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때보다 좀 위험도가 덜하다 뭐 그런 얘기 지금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신천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여파가 있을 거라고 우리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20, 30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20, 30대 젊은 층이 이제 주로 많았고 네. 그리고 그 31번 확진자가 폐렴으로 진단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주일 예배라든지 중간에 모임을 통해서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서 증폭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 61세 31번 환자가 이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진단을 이제 그때 이제 선별 검사를 통해서 받은 게 되겠고요. 네. 이번 이태원 클럽발도 젊은 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중증의 폐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용한 전파 계속 있었는데 이번 용인 66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5월 2일 날 증상이 있었는데 5월 3일 날 수원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다시 갔는데 휴진이라서 이제 그때 이제 선별 진료소를 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됐는데요. 비교적 다른 사례보다는 증상 발생하고 나서 좀 비교적 빨리 발견된 사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일찍 발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와 이번 또 클럽 바를 비교했을 때 또 용인 66번 환자 말고도
다른 또 감염자들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4월 29일부터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클럽에 한 번 가신 분도 있지만 이제 갔던 분들 여러 번 가고 또 한 클럽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여러 클럽을 가고 또 다른 지역, 뭐 서대문이라든지 지방도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확산세도 많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천지 교인들도 뭔가 이렇게 좀 신분 노출을 꺼리긴 하지만은 여기 이분들은 조금 더 꺼리는 경우가 많고 추적자 교인 명단도 없이 명단을 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번 이태원 클럽발 어떤 확진자분들은 글쎄 조금 신천지 교인하고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닌 데가 굉장히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예. 또 다중 이용 시설의 외부 활동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단 어떤 주점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다중 이용 시설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여서 그쪽에서의 어떤 또 다른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네. 교수님 말씀에 더불어서 사실 신천지 때는 명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네, 전수조사가 맞습니다.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네. 명단이 지금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또 더 걱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제 그때보다 나은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그때보다 낫다는 건 우리의 이제 방역 당국의 역량이 그때에 비하면 최고조가 됐죠. 그때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의 제한 때문에 이미 시간은 흘렀고 상당히 이제 우리가 경북의 경우에는 청도 대남병원, 대구의 경우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미 창궐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폭발해 나오는데 그때는 검사가 아주 역부족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의료적 대응이 역부족이었어요. 일단 음압 병상 등 중증 환자를 다 수용할 수도 없었어요. 그 결과 이 폭증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이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검사를 빨리 하기 위한 또는 생활치료센터 아닙니까? 경증 환자들은 우선 좀 격리해서 치료하자.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아까 보셨지만 1,800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나왔지만 지금 실제로 입원 치료 중인 분들은 1,200여 분에 불과합니다. 네. 사실은 9,600여 분이 다 퇴원이 된 거거든요. 완치돼서. 그러니까 의료적 대응 걱정 안 해도 되고 현재 이제 정도 추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검사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럼 일단 빨리 검사를 해드리는 게 방역 당국이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상이 확정이 돼야 검사를 하죠. 문제는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17명의 명단을 서울시가 확인했는데 네. 이 중에 2,400여 분은 인원 파악이 됐고 연락이 취해지고 그만큼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이제 한 2,000여 분 정도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주 확진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피부 관리사세요. 그러니까 황금 연휴 끝나고 클럽 다녀왔고 감염됐는데 144분 정도의 이제 고객들을 시술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접촉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보통 근데 피부 관리사는 마스크를 쓰긴 쓰니까. 네, 마스크 쓰고 이제 손 세정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 다행인 것은 원희룡 지사가 직접 밝혔지만 이분은 자진 신고한 분이라는 네. 거죠. 나 그때 클럽 다녀왔습니다라고. 네네네. 그 빨리 확진돼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군으로 퍼져 나간다든가. 그 군에서 지금 이제 징계 문제가 나왔는데 징계 안 할 테니까 검사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한 50명 가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IT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확진이 돼서 직장 폐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 2차 감염 됐죠. 다행히 3차 감염은 아직 없지만 2차 감염까지의 범위가 지금 적지가 않아요. 가족, 그다음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직장, 또 다른 이제 업무적 접촉 또는 친구 관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나오지만 뭐 편의점을 들렸다, 마트를 들렸다 이게 생활 방문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완화됐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대목이라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중요하다. 빠른 검사. 이게 지금 우리 당국의 역량은 준비되어 있는데 검사 받을 분들이 빨리 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뭐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되게 않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등교 연기 여부 요거 얘기하기 전에 자진 검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아마 사례로 아까도 잠깐 언급됐잖아요. 저희가 등교 여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가족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네.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혹시 같이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등교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당시에 고려될 만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80대 할머니가 2차 감염된 사례. 이거 사실 저희가 누차 강조했던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학생들을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기 때문에 조부모께서 봐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 내 감염이 물론 이제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방역을 하고 있는데 예. 행여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전파돼서 가족 중에 취약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감염되면 이게 뭐 물론 이제 감염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차별과 낙인의 시선을 갖지 말고 예, 어떤 예. 그 연대와 협력 그리고 격려의 시선을 갖자고 하지만은 좀 원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쟤 때문에 우리 가족에 이렇게 누가 편찮으시다고 하면은 그래서 네. 학교 어떤 방역 지침에서는 어떤 위생 관리라든지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감염병에 대한 우리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예. 준비 사항도 이번에 좀 같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좀 개학을 미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태원방 클럽 확산세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했다가 또 학교에서 집단 감염까지 생기면은 너무 방역 로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를 좀 지켜보고 정리한 다음에 계약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온라인 계약을 병행하면서 또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굳이 등교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 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시험만 이렇게 넓은 데서 시험만 본다든지 좀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고 지금은 등교 계약은 좀 무리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의학적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네. 이거는 좀 불안하다라고 네. 지적하시는 분들이 더 네네. 많은 것 같은데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애초에 불안하다라고 봤고 방역 당국도 황금 연휴가 끝나고 14일 정도가 지나야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인데 네. 터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절 잘 지냈고 예. 전국 총선, 전국 단위 동시선거를 그것도 아주 잘 잘 지냈고요. 보내서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이 민주주의 방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 황금 연휴에는 이제 하나가 터진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이제 사실 5월 5일 날 황금 연휴 끝나고 14일을 더해서 5월 19일까지 추이를 봐야 되니까 실제 이 계약이 가능한 시간은 20일부터라고 본 겁니다. 네. 아무 일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이 터졌죠. 예. 그럼 20일 계약은 늦추는 게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내일 모레 고3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학사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13일 날 등교 계약을 하면 14일 날 전국 단위의 이 학력 평가가 예정돼 있어요. 네. 줄줄이 시험이 있습니다. 한 번 이제 학기 초 모의고사는 그냥 이제 자기 테스트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또 이제 재수생까지 포함된 전국 단위의 이 고사가 이 입시 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걸 다 미루게 되고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를 기록할 시간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학기에 기록할 게 없는 겁니다. 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득이 13일로 이제 고3만 당겼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저녁에 아마 교육당국에서 연기 방침이 나올 걸로 봅니다. 연기 방침 학사 일정도 중요하지만 예. 감염됐을 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2주 연기돼서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이 예. 더 연기될 수도 있잖아요. 음. 고3 학생들이 다 만약에 감염돼서 아픈 아이들도 나오고 예. 또 이 조용한 전파 역할도 하고 조부모님들도 위험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나마 잡혀가는 우리 방역에서 예. 또 싱가포르 제2의 싱가포르 사태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악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에 조심을 더한다는 이 전제로 방역 당국은 생활 방역을 선언하면서 덧붙인 게 있습니다. 다시 바이러스가 올라가면 언제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린 돌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돌아갈 수 있다. 지금 돌아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예. 거기에 준하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벽을 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 또 실무적인 의미에서라도 일단은 연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관망해 봅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셔가지고요. 우리 정부가 제시한 기준, 그러니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문제 의식이랄까요? 대부분 이제 의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메시지 조절에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완화된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너무 일찌감치 꺼내 들었다 보니까 이 연휴 기간에 느슨한 어떤 정서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물론 상황이 더 지금보다 심각해진다면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린 그러면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 시기나 어떤 사태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그걸 다시 올려서 전환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맞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 세 가지가 예.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큰 차이를 사실 못 느끼시는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중지 명령, 자제 공고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도 있고요. 또 주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 공공 시설에 또 한정돼서 이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만 어떤 폐쇄라든지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실제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그다지 크진 않았죠. 그 강도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 고강도로 했는데 이게 고강도인가 싶을 정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만 우리가 이제 완화된다는 그 표현했을 때 그 느끼는 어떤 체감의 어떤 방심 그런 정도가 또 있기 때문에 물론 방역 당국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그 감염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무릅쓰고 하는 거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지침들은 좀 강제성을 두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더라도 일부 중요한 조항은 좀 강제성을 두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생활 속 방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일부는 좀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 단위로 해도 좋고 이제 지자체 서울시처럼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지 좀 적용해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스크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교민분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중국산 마스크 한 장에 우리 돈으로 8,000원이면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싼 거잖아요. 해외 마스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중국산이 불량률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불만도 터져 나오고 반품도 있고요. 사실 지금 마스크를 반품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못 쓰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이제 문제가 큰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마스크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민들에게 전달 못 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외교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특별기나 전세기가 아니면 어떻게 뭐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보내지 못하는 또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뚫어내야죠. 뚫어내서 뭐 원하는 적기에 이제 바로 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늦지 않게 우리 마스크가 우리 교민들에게는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한국전쟁 참전국들에게 정말 역사적인 뭐 보훈이라고 할까요?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게 상당히 반향도 좋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높여주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남미는 그만큼 위험한 만큼 우리 교민들을 또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쪽과 외교적으로 이런 기회에 조금 더 뭐 우리의 어떤 방역 선진국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면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교민들에게도 실효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리 정부가 뚫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러시아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제한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연장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김 교수께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러시아가 이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10,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뭐 이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이제 초기에는 중국이나 한국에 차단하면서 발생자가 많지 않았지만 유럽발 확진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러시아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아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긴급 제한 조치를 하면서 그 현재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진 않지만 500명대에서 좀 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사망자 수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꾸준하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보다 좀 강화된 또 연장된 이런 긴급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그런 방역 물품이라든지 또 이제 진단 키트 이제 검사를 우리가 해서 확인해야지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아마 조금 더 이 우크라이나의 추세는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입국
그 유입 차단 어떻게 하면서 예. 국내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네. 우리 진단 키트를 공수해 갔다고 하니까 K 방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를 저희가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우리 김 교수 먼저 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저희 사건 큐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오늘 이 시간 먼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